밈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민간의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 마이크입니다. 타미 씨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일단 너무 더워요. 네, 지금 진짜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어떡해요? 우리 지구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노트북에 있는 날씨 위젯이 있거든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데 거기에 37도라고 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미친 거 아니야? 에? 근데 진짜요? 아이폰은 또 35도라고 하긴 하는데 뭔가 다 측정 방식이 다른 건지.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랑 카톡하면서 지구야 미안해 이렇게. 진짜. 진짜 이제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니까요. 인류가 더위 때문에 이제 빙하기 때 공룡 선배들이 멸망하신 것처럼 이제 인류는 더위 때문에 어떡해. 반대로 멸망을 하는. 요즘에 진짜 열대야 그 자체잖아요. 맞아요. 막 밤에도 30도 이상인 것 그니까. 같던데요. 맞아. 그래서 원래 집에서 에어컨을 가족들이랑 있을 때도 잘 안 키기는 맞아요. 하는데 제가 지금 부모님이 여행을 가셔가지고 나 홀로 집에 상태예요. 그 큰 본가에 이제 혼자 덩그러니 있다 보니까 또 저희 집은 오래 산 집이어서 에어컨이 거실에 한 대만 있고 이제 다 뿔뿔이 그냥 알아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존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실에서 에어컨을 키면 이제 선풍기 바람으로 이어서 이제 내 맞아요. 방에 오게 하는 우리도 똑같아. 그런 루트인데 또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키고 살려고 했지만 진짜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너무 덥고 막 짜증나고 막 다 부숴버리고 싶고 막 이러니까 틀자. 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 틀면. 진짜 언제는 혼자 자다가 새벽 3시쯤인가? 깼어요. 너무 더워서 깼어요. 근데 뭐 약간 내가 정신이 있나 싶을 정도에 약간 뚜벅뚜벅 걸어나가서 에어컨 막 문 다 닫고 에어컨 탁 켜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 귀신 자신을 들렸다. 발견을 한 거예요. 에어컨 틀고 나서 좀 시원해지니까 정신이 돌아와서 이러고 다시 잠들었던. 사람이 굉장히 포악해진다. 더위가 진짜 저는 그래서 제가 겨울 좋아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춥다고 포악해지진 않아요. 그냥 좀 움츠러들 뿐이지. 작아지죠, 더 사람이. 그렇죠. 그쵸. 근데 이제 더위는 너무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특히 대중교통 탔을 때. 그쵸. 또 이제 살이 닿으니까 이제 그때 소리 지르고 싶은 걸 참죠. 왜냐면 상대방도 기분이 나쁠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서로 다 기분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속으로 다 삭히고 있는, 각자 속으로. 불쾌지수의 계절이다. 마이크는 어떻게 잘 지냈나요? 네, 저는 제가 최근에 시작한 게 있어요. 아침에 기상해서 1시간 동안 책 읽는 거. 와. 그래서 한 4일 동안 유지를 하다가 제가 공채 기간이 때문에 최근에는 눈 뜨자마자 계속 자소서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성공을 계속 하던 중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하니까 그날 아침에 읽은 책이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대단하다. 계속 뭔가 그 책 속에서 사는 느낌? 그래서 확실히 제가 원래는 당연히 핸드폰을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하루 시작부터 불쾌했어요. 내가 너무 짜증나고 왜 뇌를 아침부터 녹인 행동을 맞아요. 했을까. 근데 또 그 아침이 제일 정신 상태가 맑은 상태잖아요. 그런가요? 저도 몰랐어요. 어. 그래서 왜냐면은 이 폰을 볼 때는 내가 정신이 안 깨니까 폰을 봐서 정신을 깨워야겠다 생각해서 폰을 본 거였었거든요. 네네네. 또 도파민을 너무 빨리 깨니까 넣어주면. 근데 이제 책을 보니까 뭔가 그때 더 잘 읽히는 거예요. 밤에 읽을 때보다. 그렇구나.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정신 상태가 맑았구나. 처음 알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진짜 재밌는 책을 최근에 다 읽었어요. 근데 이름이 연매장이에요. 제목이. 연매장. 근데 제가 연매장이 뭔지 몰랐는데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냥 흙에 들어가서 묻는 거. 약간 생매장 같은 느낌인데 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된 이유가 그냥 어디서 추천을 받았는데 초반 내용이 엄청 흥미로워요. 갑자기 물에서 어떤 여자가 떠내려와요. 이렇게 강가에. 네. 근데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떠내려오는데 어떤 의사가 그걸 구출을 해줬어요. 네네. 그래서 구출을 해줬는데 이제 뭐 치료를 하다 보니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여자분이
약간 정체불명의 여성분이잖아요. 네네네. 어디선가 떠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계속 잊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기억이 사라진 거예요. 그 이전 기억이. 어머. 근데 자꾸 그 남편 의사분은 그냥 잊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의심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 뒷내용 궁금하시다면? 네, 진짜 재밌어요. 뭔가 진짜 여운이 오래 남는 중국 책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금서로 지정이 됐대요. 어머, 흥미롭다. 왜냐하면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끌리는 거예요. 금서라고 하니까. 그래서 바로 읽었는데 재밌었다. 추천. 연매장. 저는 진짜 다른 한 편에 있는 것 같아요. 왜요? 폰 보는 한편? 네네네.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최근에 빠진 게 그 인스타 광고에 이제 어떤 숏폼 드라마 어플이 이제 광고로 뜨는데 맞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광고가 근데 꽤 길어요. 근데 조금 이제 보는데 되게 뻔하고 그냥 완전 내가 써도 쓸 수 있는 막장 드라마 몇 편만 봤다면 쓸 수 있는 너무 흔한 스토리에 클리셰적이고 그런 내용인데 은근 배우들이 연기를 이렇게 잘 받쳐주고 한국 거예요? 한국 것도 있고 외국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막 중국 아니면 미국 막 되게 많은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쓱 봤을 때는 약간 출처 불분명한 중국 어플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운받으면 안 될 것 같고. 불길한 느낌.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진짜? 다운받으셨어요? 다운받아서 몇 편을 봤어요. 근데 바로 유료 시리즈더라고요. 그래서 이랬는데 또 이제 광고로 좀 더 풀리는 분들을 이제 또 마주치니까 보면서 약간 재밌는데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한국 드라마도 봤고 중국 드라마도 봤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쇼폼 드라마로 만들어진 거죠? 원래 드라마를 네네네. 쇼폼으로 한 게 아니라 네네네. 그렇죠. 그냥 그래서 한 편에 막 2분? 1분 정도 되는 약간 세로형인데 진짜 금방금방 넘어가요. 진짜 웃기다. 완전 막장. 제가 본 중국 드라마류는 약간 첩과 처의 국룰이죠. 그런 네. 중국의 첩 싸움. 그런 정치 싸움 이런 게 너무 재밌고 진짜. 고자극. 진짜 근데 그런 근황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 약간 금서로 지정된 그런 소설을 읽고 있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 소비하는 거죠.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 아니죠. 그러니까 현대의 중국을 경험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과거의 중국의 현 상황, 이제 저는 과거 상황. 어쨌든 콘텐츠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러네. 또 저희가 되게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지점에 있다라는 생각이 그러네. 근황 토크에서도 드러났네요. 그게. 그래서 오늘은 사실 조금 요즘 핫한 콘텐츠를 얘기할 겸 또 마이크와 타미가 소비하는 콘텐츠는 또 어떤 게 있는지 밈과는 조금 살짝 다른 맛으로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금주의 메뉴를 소개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요 콘텐츠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넷플릭스 1위를 지금 점령을 했던. 그러니까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계속 1등. 콘텐츠인데요. 한 번쯤 그 표지 정도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만남은 사실 이거 뭐야 유치해. K-팝 너무 국뽕 아니야? 애니메이션 너무 유치해 보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좋은 콘텐츠인 것 같다. 멋지다. 명작. 감다살. 감 완전 진짜 좋은 콘텐츠이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있습니다. 여기 3명의 여자 아이돌 그룹인데요. 가수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데몬이라고 이제 칭해지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사냥꾼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 3명에는 루미, 조이, 미라 이렇게 3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목소리가
혹은 영향력이 견고해질수록 그 데몬들이 지하 세계에서 나오지 못하고 인간 세계에서 이렇게 나쁜 짓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데요. 그거에 이제 한몫을 하는 게 혼문이라고 불리는 결계입니다. 그래서 그 혼문이 이제 황금 혼문을 이제 완성을 시키면 이제 완전히 데몬들이 못 나오게 되는 시기가 곧 오는데요. 그래서 콘서트가 얼마 이제 끝나지 않았는데 신곡 골든을 빨리 발표를 해서 이제 황금 혼문을 완성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었는데 이제 3명 중 1명인 루미가 또 메인 보컬입니다. 맞아. 완전 고음이 쫙쫙 올라가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 발표 날이었는데 신곡 라이브 날에 갑자기 하면서 이제 밖에 몇만 명의 팬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또 하필이면 루미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 이유 갑자기 팔에 알 수 없는 막 문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양들이 데몬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문양이거든요. 맞아요. 우리 악귀 선배들이 다 그게 있는데 왜 루미한테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알고 보니 루미는 데몬과 인간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휴식기를 좀 가지게 됐는데 요런 그 재정비 시간에 갑자기 사자 보이즈라는 남자 아이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남자 아이돌이 소다팝이라는 신곡을 막 들고 와서 맞아요. 엄청난 막 챌린지 열풍 막 릴스가 다 점령될 정도로 막 톡톡 튀는 그런 신곡을 웃기다. 냈어요. 맞아요. 막 식스팩에 또 비주얼로 막 다 꼬시고 막 이러니까 이 헌트릭스가 좀 인기가 식어가고 막 잊혀져 가는 것 같고 이런 라이벌 구도 속에서 또 혼문이 점점 깨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데몬들이 나와서 인간들의 막 혼을 이제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트릭스와 루미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를 하는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이유가 고증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한국적인 요소가 많다 우선은. 네네. 그래서 우선 컨셉 자체도 K-팝인데 악령을 퇴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 헌트릭스가. 그래서 그 악령들이 다 갓 쓰고 약간 저승사자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죽은 귀신들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귀신 느낌? 그래서 이제 약간 지옥처럼 그 혼령들이 사는 세계가 있고 이제 이 헌트릭스가 사는 인간계가 있는 건데 막 그 헌트릭스의 의상도 한복을 이용한 의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약간 현대의 고증이 잘 돼 있다고 하는 거는 냅킨 깔고 수저 놓는 장면. 그리고 주차 금지 표시 위에 차가 대져 있는 장면.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되게 공감하기 쉬운 그런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너무나 고증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김밥이나 라면 같은 거를 그 헌트릭스가 거의 먹방을 해요. 맞아요. 걸신들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좋았다. 뭔가 걸그룹이면 식단 관리하고 먹는 거에서 좀 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헌트릭스는 항상 무대 전에 그렇게 폭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라서 매니저가 계속 줘요. 김밥 대령 해와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다. 현실적인 느낌? 사람은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오프닝 시퀀스에 아예 이제 맞아. 막 먹는 게 나오잖아요. 맞아. 이제 콘서트를 앞두고 있을 때 이제 채워야 된다 하면서 막 김밥 먹고 막 매운 거 먹고 막 과자 이러는 먹고. 모습들이 되게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것 때문일까요? 되게 정겨워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콘서트를 해야 되니까 또. 그리고 이렇게 한국적인 요소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한국계 감독님이세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계속 한국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원래. 근데 또 이분이 실제로 K-팝 1세대 팬이시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다 합쳐진 거죠.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 한국인들을 최대한 많이 쓰려고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자보이즈도 다 한국계 배우들. 보통은 이게 영어 콘텐츠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거의 미국인들이나 어쨌든 영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쓰기 마련인데 일부러 그 한국계 미국인들을 써서 완전 그냥 한국인들의 세계다. 한국인 월드를 구축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국인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더 그 고증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소한 문화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이 콘텐츠에서 가장 유니크한 존재가 있는데 호랑이와 까치가 나와요. 아, 너무 귀여워. 진짜 엄청 거대한 호랑이랑 그 머리 위에 항상 꽂혀있는 그 머리 위에 앉아있는 까치가 나오는데 이 호랑이가 되게 고양이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막 비비고 다니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 민화 속 호랑이 디자인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호랑이의 생김새인데 또 굉장히 캐릭터화가 잘 되어서 맞아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호랑이 뭐냐 굿즈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굿즈가 없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원래 그런 굿즈가 있었어요. 그 호랑이와 까치, 호랑이 위에 까치가 올라가 있는 배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원래 그걸 팔고 있었는데 매진이 된 거예요. 원래 그거구나. 네네네. 아. 그냥 원래 국중박에 있던 굿즈인데 이제 넷플릭스가 굿즈를 안 내주니까 사람들이 국중박에 달려가서 산 거죠.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선배들이 완전 신나 있는 상황. 그래서 매진됐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SNS 보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막 이러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한국적인 요소가 정말 잘 들어가 있어서 아마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이거 웃기다.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본다니? 라고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국뽕이 생기는? 애국심이 생기는 그런 콘텐츠다. 맞아요. 이 호랑이가 너무 귀여웠던 맞아요. 게 처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가다가 화분 같은 걸 이제 쓰러뜨렸어요. 맞아. 근데 이 화분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툭 하는 게 완전 고양이 재질.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막 하나씩 이제 지나가면서 툭툭 떨어뜨리고 맞아요. 혹은 툭툭 건드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그렇게 하고 있는 호랑이를 보면서 또 눈을 찌푸리는 까치까지 굉장히 이 둘의 궁합이 너무 귀엽다. 그러네. 관계성이 좋다. 그리고 심지어 그 내용 중에 호랑이 주려고 갓을 만들어 줬는데 까치가 썼다라는 것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 진짜 웃기네. 귀엽다. 그래서 이런 재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 곳곳에 이런 요소들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마이크는 요거를 보면서도 어떤 감상? 저는 제가 K-팝 팬이잖아요. 네네. 그냥 K-팝 자체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K-팝 팬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건데 이거 관련된 글도 많이 봤는데 약간 K-팝계에서 실제로 있었으면 난리 날 법한 사건? 그쵸. 왜냐면 그 안에서 합동 팬사를 하거든요. 팬사인회를 두 그룹이 상상치 같이 못한 상상도 못한 정책. 심지어 이제 남자 아이돌 그룹과 여자 아이돌 그룹이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그쵸.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그룹에 한 명씩 둘이 약간 러브라인? 그러니까 그 주인공 둘이 있어요. 사자보이즈의 한 명이 진우라는 선배가 있고 이제 헌트릭스의 루미 이렇게 둘이는 좀 아는 커넥션이 있는 사이예요. 네. 그래서 이제 팬싸를 하다가 막 둘이 귓속말을 하면서 무슨 대화를 하고 이제 그 책상 다리 밑으로 서로의 다리를 막 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사이가 안 좋은 사이였어요. 맞아요. 기싸움 중인데. 그러니까. 근데 팬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걸 팬들이 찍어서 이제 스토리에 올리면서 또 엮어 먹는 거죠. 맞아요. 저희가 루미 했던 하트 찐우 막 이러면서 이제 좋아하는데 망상 분자.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너무 고증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만약에 남자 아이돌과 여자 아이돌이 합동 팬사였으면 큰일 났다. 그렇죠. 타미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국뽕 막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런 K 문양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사실 아이돌 의상으로 막 한복 이런 거를 입히기는 좀 어려웠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문양들을 이용해서 너무 이질감 없이 그런 아이돌 의상들 약간 블랙핑크가 입을 것 같은 의상들인데 약간의 문양이 한국적인 그런 걸 보고 너무 디자인을 어떻게 이렇게 살려내셨지라는 생각이 되게 하나도 안 촌스럽고 진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연출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혼문이 점점 막 깨지고 맞아. 이제 원래 약간 골드빛의 그런 혼문이 있었는데 점점 깨지면서 막 이렇게 핑크빛이 좀 되잖아요. 데몬들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근데 이제 고층 빌딩에서 헌트릭스가 이제 바깥을 봤을 때 이제 좀 깨져 있는 그런 붉은 빛들이 보일 맞아. 때 그런 게 되게 되게 세계적으로 뭔가 인기 있었던 그룹인데 사실 인기가 좀 없어진 다른 인기들이 이제 다른 그룹의 인기들이 생겨나는 걸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네. 그걸 되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맞네. 중의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해낸 것도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뭔가 무당에서부터 그 헌트릭스라는 활동을 하는 그런 그룹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완전 옛날부터. 맞아. 근데 그게 무당에서부터 뭐 걸그룹 쭉쭉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 생각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막 무당이 연예인 팔자랑 다르지 않다. 막 연예인을 하거나 아니면 막 신내림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막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되게 하나도 이질감 없이 다 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잘 하신 것 같다. 맞아요. 무당 그렇게 원래 무당도 계속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자기 딸들한테 막 전해져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 설정이 진짜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진짜 소름 돋을 만한 설정. 그런 걸 다 아니까 무당 그런 게 있는 맞아요. 것도. 그래서 되게 그런 연결성이 좋아서 있을 법한 너무 받아들이기 좋은 그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서 더 좋았던 것 같아. 더 과몰입할 수 있게 되는. 뭔가 지금 우리가 아는 아이돌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현실이랑 비슷한 콘텐츠가 좋은 점이 그거 같아요. 약간 해리포터도 그냥 머글들이랑 같이 살잖아요. 네네네. 인간들과 마법사가 같이 사는데 이제 그래서 지하철역에 안 보이는 플랫폼을 뚫고 들어가면 이제 마법 세계가 갈 수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그냥 가는 그런 역인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상상의 여지를 주는 게 재밌는 것 같다. 맞아요. 보는 사람도 상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단순히 막 국뽕 막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을 너무 잘 담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내가 팬이었으면 진짜 너무 감동받아서 울 것 같은 모먼트들이 막 있었거든요. 맞아. 팬한테 되게 진심이잖아요. 그 헌트릭스가 팬 완전 사랑 그니까요. 막 오프닝에서도 막 우리 팬들을 그렇게 해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맞아. 되게 팬들로 하여금 굉장히 충족되는 맞아. 내용일 것 같다. 진짜. 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돌 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렇죠. 아이돌 희망편? 약간 팬이 바라는 이상적인 아이돌 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간 OST가 되게 많잖아요. 헌트릭스 노래도 있고 그 사자보이즈 노래도 있는데 이제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 미국에서 지금 다 1위를 찍었다고 해요. 근데 K-팝 가수들도 내지 못했던 성적이래요. 그게. 와. 특히 애플뮤직은 최초로 이제 1등을 했다고 해서 그냥 그런 K-팝 가수 노래보다 오히려 이 콘텐츠의 OST가 더 인기를 얻고 그래서 이 그룹들도 인기가 있는 거죠. 헌트릭스랑 사자보이즈도.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일러스트, 팬아트 같은 것도 많이 그리시는 걸 봤거든요. 어차피 애니메이션이 원작이니까 또 이제 그 그림체를 모방을 해가지고 또 2차 창작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 비하인드 중에 그 루미 보컬을 맡으신 분이 스엠에서 엄청 오랫동안 연습생이셨는데 데뷔가 몇 번 무산되면서 근데 이제 아이돌 연습생 하시는 중에도 막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래서 뉴욕대인가 외국으로 이제 대학을 갔다 오시고 다시 이제 뭐 스엠에서 일을 하게 됐나 이랬는데 이제 처음으로 작곡을 하셨던 게 레드벨벳의 사이코였대요. 아 진짜? 그래서 그렇게 대박을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쓰신 게 요번 K-팝 데몬 헌터스에 들어간 노래인데 그걸 이제 가이드 노래도 부르시고 했는데 진짜? 그 고음 음역대를 막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그분이 직접 녹음을 하셨는데 이렇게 잘 된 거예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약간 걸그룹의 한을 좀 그분이 좀 푸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계 얘기도 최고의 있더라고요. 걸그룹이 되셨네요. 그니까요. 대박이다. 그래서 보니까 그 중간에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벽보에 막 트와이스 포스터랑 미야오라고 그 신인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미야오 소속사가 더 블랙 레이블이라고 테디 선배가 계신 이번에 그 올데이 프로젝트 데뷔한 그 소속사인데 그 테디랑 그 소속사의 프로듀서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품에.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리스펙하는 의미로 그렇게 미야오 선배들의 포스터가 붙어있던 거래요. 그래서 좀 보면서 뭐지? 이랬어요. 왜 갑자기 미야오 선배가 있었지?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다. 저 몰랐는데 그 테이크다운 네, 트와이스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니까 이런 진짜 케이팝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막 보면서도 약간 조이가 트와이스 다현님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루미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내용을 이제 막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좀 재미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 사자보이를 만들 때 막 차은우랑 누구였지? 어쨌든 여러 아이돌을 다 참고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몬스타엑스 같은 그룹 있잖아요. 약간 닮았다. 약간 몸 좋은 션움이 있다. 그러니까 참고하셨다고 직접 밝히셨더라고요. 나 이 그룹 참고했다 이렇게. 그래서 팬들도 또 보는 재미 있지 않았나. 몬스타엑스 팬들은 뿌듯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오라버니들을 참고하다니 이러면서. 정말 또 진우님 목소리를 하신 안효섭님도 되게 재발견. 목소리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전 성우가 한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근데 이제 원래 캐나다 국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영어를 그렇게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수준급을 아무래도 캐나다인이시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도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하시지 했는데 캐나다인이시구나. 그래서 그 커버곡을 또 부르셨어요. 그 루미랑 같이 부른 곡을 이제 팬들을 위해서 불러주시는데 안효섭님도 되게 노래를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많이 완전 핫해지실 것 같아요. 이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본 콘텐츠라서 사실 이미 스포되는 내용들을 많이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다 말해버렸네. 스포주의.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또 그게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 사실상 스토리는 막 그렇게 와 대박이다 막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노래와 그런 연출들인 것 같아요. 맞아. 악령 퇴치하는 거 원래 많이 있던 소재였으니까 우리 한국 드라마에서도. 맞아요. 진짜 그 비주얼적인 걸 한번 보셔야 된다. 전 다른 얘기인데 진우가 저는 아내랑 그 자식을 이렇게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랑 동생이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니까 결혼한 적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미혼이시구나. 그래서 자꾸 뭔가 루미랑 이런 약간의 러브라인을 그릴 때 아니 결혼한 적도 있는 몇백 년 전 남자를 자꾸 왜 루미랑 엮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미혼이었던. 그래. 저는 원래 미혼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타미 씨 해석 약간 그거 같아요. 옛날에 기생충 잘못 스포당한 그 사람 아세요? 그게 뭐예요? 그 기생충에서 친구가 이제 그 기생충 보는 사람한테 송강호랑 이선균이 러브라인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장면이 나올 때마다 이제 시작되나 뭐 이러면서 계속 둘이 붙어있을 때마다 지금인가 이러고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스포로 이제 계속 본 거죠. 와. 그런 느낌인데 약간 그치? 웃기다. 아무튼 그랬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각자 콘텐츠 얘기를 같이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또 서로 좋아하는 콘텐츠류가 좀 저희가 다른 것 같아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좀 각자 어필 영업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어떻게 마이크는 뭘 좋아하시나요? 저는 최근에는 영화를 많이 못 봤어요. 영화관에 갈 약간 시간은 많지만 뭔지 아시죠? 마음의 준비 항상 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진짜 끌리는 영화가 없어요. 최근에는. 맞아요. 한 작년쯤에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예능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따끈따끈한 예능이 있어요.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목처럼 모태솔로 선배들이 나오셔서 연애 프로그램 찍는 거예요. 근데 은근히 출연진이 빵빵해요. 그 패널이 은지 언니, 이은지랑 서인국, 카더가든, 강한나 이렇게 4명. 근데 이게 진짜 특이한 게 1회에서는 1회 거의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만나요. 근데 원래 연애 프로그램은 시작하자마자 만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만나기 직전에 몇 주 동안 각자 트레이닝을 해요. 귀엽다. 아, 진짜 완전 현실 고증. 그치.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면서 진짜 무슨 연습생처럼. 왜냐면 그분들을 이제 제작진 미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다 문제점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있고, 좋다. 어떤 사람은 말 너무 못하는 사람? 막 사람 눈 못 마주치고 약간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티 같은 사람. 그래서 이분이 되게 웃겼어요. 여자분이신데 네. 이제 제작진 미팅하는데 카메라가 당연히 설치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걸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스태프분이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다들 캐릭터가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진짜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각자 다 그런 게 있으니까 또 그 4명 있잖아요. 연예인분들이 코치처럼 붙어요. 우와. 그래서 2-3명씩 맡아요. 신박하다. 그렇죠. 괜찮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줘요. 막 은지 언니가 그 말 많으신 여성분이랑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 여성분이 막 계속 말을 한 거예요. 진짜 너무 팬이에요. 막 이러니까 이제 은지 언니가 너 말이 너무 많다.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진짜 언니랑 언니 형처럼. 좋다. 그래서 그냥 형이라고 불러, 뭐 언니라고 불러 이렇게 해서 그냥 패널들이 원래는 안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타미 씨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네네. 리액션 할 때. 근데 여기는 똑같이 타미가 우리 타미 막 화이팅 약간 이래요. 자기가 맡았던 그 사람들을 다 되게 아기처럼. 그래서 진짜 웃긴 거예요. 그래서 연애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인간을 육아 프로그램 아니에요? 약간 인간 탐구 프로그램?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좋거든요. 좋네요. 연애 프로그램을 빙자한 약간 그런 속뜻은 다른 데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연애남매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같은 그런 의미로 좋아했거든요. 그걸 잘 보면 사실상 연애보다는 그 남매 간의 그런 가족, 뭐 약간 서로 그렇게 보완해주는 이런 게 전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그런 색채가 강해서. 사실 연애 프로그램 모태솔로 편이라고 하면 이제 그들 몰아넣고 네. 어떻게 연애하는지를 그치. 보면서 이러니까 모태솔로지. 그러니까. 혹은 약간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라던가 재밌는 점, 서툰 점 이런 것들을 뜯어보면서 맞아. 되게 재미있어 하는데 사실 그런 콘텐츠는 많기도 그치. 하고 너무 많지. 근데 그 하나씩 이제 도움을 주고 또 모태솔로지만 연애할 수 있다라는 그치.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되게 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연프랑 다르게 이분들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니까 네네. 엄청 솔직하고 순수한 느낌? 그러니까 다른 연프는 보면 뭐 처음부터 되게 플러팅, 약간 추악한 플러팅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플러팅도 다 티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솔직하게 계속. 그래서 어떤 여성분이 좀 잘생긴 남자분이 계시는데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근데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안 대. 흘끔흘끔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보고 있어. 사랑에 빠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잘 보여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다들 매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보시면 좋겠다. 안 그래도 어제 찰스 엔터님이 네, 그거 리액션 하는 거 영상 올리셨더라고요. 맞아. 제가 그걸 보려고 이거 빨리 시작한 거거든요. 찰스님 거 보려고. 진짜인가요? 어떤 거요? 어떤 게? 왜냐면 오늘 밤에 볼 거야라고 회의 때 말씀을 맞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찰스 엔터님 그 영상이 회의 끝나고 봤을 때 한 2시간 전에 올라와 있었나?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맞아. 그러니까 그게 먼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밤에 봐야겠다. 결심한 지 얼마 안 되셨던 거군요. 그걸 보고 딱 이제 저희 회의에 들어온 거였어요. 갑자기 현실 거짓말 탐지기를 들어가시는데 팩트 체킹 해야지. 진실이다. 전 찰스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확실히 예능 프로그램들은 요즘에 아무리 이제 리얼리티가 중요하긴 하더라도 그런 신박한 기획력들이 그러니까. 또 하나씩 있어야 보는 맛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너무 볼 게 많기 때문에. 맞아. 사람을 끌어야 되니까. 최근에 뭐 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컨텐츠류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데는 네네. 제가 굉장히 애니메이션, 숏폼 이런 것들, 도파민 터지는 것들을 그러니까. 좀 좋아하는 것 같다. 특히 저는 좀 애니메이션을 좀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뭐 보셨어요? 최근에 사실 다양한 걸 보긴 했습니다. 귀멸의 칼날도 밀어놨던 걸 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진격의 거인인데요. 진짜요? 다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애가 따로 있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캐주얼하게 보기 좋은 그냥 최애 캐릭터가 있는 건 제목을 감히 말해도 될까요? 왜? 당연히 부끄럽잖아. 너무... 지금까지 다 말했어요. 귀멸의 칼날은 말했으면서 얘는 안 돼요? 너무 메이저와 그런가? 비주류가 좀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막 사이키쿠스오의 재난이라는 핑크 머리에 좀 진입장벽이 있는 캐릭터가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거긴 약간 캐릭터를 좀 좋아한다면 이 작품을 좋아하는 건 진격의 거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저희 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엄청 막 유행을 했어요. 막 진짜? 사실 그거 19세인데 애들이 막 이제 강력한 비주얼이기도 하니까 약간 밈처럼 그때 좀 떠돌았던 것 같아요. 막 진격의 거인이네 약간 이러면서 그런 느낌. 빅본에 하듯이 탈출하는 빅본에 하듯이 진격의 거인 같아 막 약간 이런 진짜로? 식으로 좀 밈이었는데 본 거는 그래서 한 대학생 때 보기 시작했거든요. 고3 때 수능 끝나고 봤나? 아무튼 근데 너무 그 짤은 그냥 너무 가벼운 느낌. 가볍고 진짜. 엄청난 거예요. 철학적이에요? 철학적이라기보단 너무 생각할 거리가 많고 진짜? 작가가 진짜 천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반전에 막 계속 뭐가 진짜? 세계관이 엄청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데 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느 날 이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 주인공과 친구 2명 이렇게 있어요. 걔네 인간이에요? 네네네. 근데 막 벽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마을에는 이제 막 마을에 나가면 안 된다. 막 마을 그 밖에는 되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막 조사 병단이라는 사람들이 막 나가서 이제 벽 바깥을 조사하고 막 이러는 그런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엄청나게 큰 거인이 벽을 뚫었어요? 부시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부서지니까 온갖 거인들이 그 마을로 막 다 쳐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는 엄청 높은 벽이었는데 그것보다 엄청 큰 거인이 온 거죠. 그래서 막 엄마도 잡아 먹히고 막 눈앞에서 주인공의 엄마가 거인한테 막 잡아 먹히고 다 사람 죽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복수심을 가지고 이 주인공과 친구들이 조사병단에 들어가겠다 하면서 이제 조사병단에 들어갔는데 초반에 주인공이 굉장히 답답해요. 그냥 열정만 많고 능력 없고 오히려 친구들이 능력이 많고 이러는데 다들 이제 인류를 위해서 혹은 나중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멋있다. 벽 밖으로 나가서 막 거인 썰고 막 좀 세계를 넓혀가고자 그 잃어버렸던 터전을 다시 찾고자 막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이러는데 그 거인이 온 곳, 거인이 생겨나게 된 것이 어디서 왔고 왜 그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심오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다 스포라서 어디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아니 재밌어 보이는데? 이걸 들으니까 흥미가 생겼어요. 근데 진짜 거기까지 보면 진짜 막 심장이 막 끌어오르면서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의 주제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느낀 여기서의 뭔가 생각할 거리들은 세계가 어디까지인가와 서로 결국 같은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너무나도 현실과 닮아 있기도 해서 더 가슴이 아픈. 사실 전쟁과도 좀 관련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다크한. 그러네. 저는 그걸 봤거든요. 막 저도 그 밈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되게 그냥 기괴하게 생긴 거 보면서 막 누구 어떤 거인 닮았다. 무슨 차력 거인 닮았다. 막 이런. 그래서 이거 뭐지? 막 이랬었는데. 그리고 그것도 봤어요. 유튜브에서. 거인 크기랑 인간 크기 비교한 영상. 그래서 그 옛날에 태양계 크기 비교하는 영상 아세요? 지구로 네네네네네. 시작을 해서 이제 나중엔 지구가 진짜 쪼만해지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거인을 그렇게 한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거인이 많더라고요, 종류가. 맞아요. 전 모르는데도 이제 그 거인들이 점점 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태양계의 그 영상이 떠오르는. 맞아요. 그래서 어쩌다 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면서 진짜 비주얼적으로 진짜 다양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했다. 그게 막 비하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작가가 처음에 생각해낸 게 술 먹고 취한 어떤 사람한테서 오는 두려움, 공포감?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대상에게서 오는 무서움에서 거인을 생각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 대박이다. 약간 스위트홈이랑 비슷하다. 스위트홈도 그 인간의 욕망들이 반영돼 있잖아요. 그 괴물들한테. 역시 인간의 그런 게 제일 무섭다. 그래서 뭔가 그 세계가 어디까지인가가 굉장히 내 세계가 단순히 내 가족 혹은 내 친구들까지만 내가 챙기면서 살 거야 일 수도 있고 혹은 내 나라 혹은 내 나라를 넘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 나라 같은 인간들까지야에 굉장히 내적 갈등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약간 트롤리 딜레마와 같은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혹시 또 애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메이저잖아요. 진격의 거인이. 애니?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한 번 또 볼만하다. 볼만할까요? 근데 저도 진짜 주변에서 하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 끼는 거예요. 전 모르니까. 진격의 거인. 모르는데 이제 계속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궁금했어요. 뭔지 대체 이게.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사실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냥 재밌어서도 있지만 소년 만화를 너무 좋아해요. 소년 만화 특유의 성장 서사. 그러네.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막 이겨내고 막 그러니까. 진짜 막 피 터지게 막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도 부활. 막 난 해낼 수 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굴하지 않는 의지 이런 걸 보면서 막 나는 지금 이렇게 안온하게 사는데 내가 이럴 땐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자극을 받으시는군요. 그리고 막 또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뭐 주술회전이라던가 아니면 뭐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라던가 이런 소년 만화들에서는 물론 뭐 악인을 처치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주인공들이 선해서 그런 걸 보다 보면 제가 되게 이 사람은 좀 별로야. 근데 이 사람은 좋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어느 순간 여기까지의 혐오까지 된다면 이 혐오라는 대상들이 어디까지 포함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극점들이 있는 거예요. 막 얘네는 절대 죽여서는 안 돼. 뭐 절대 이렇게 냅둘 수는 없어.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경계선들이 사실 불분명해질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딱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지. 나도 그러면 안 되겠다. 굉장히 착해지려고 자극점이 되는 좋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콘텐츠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제3자의 시선으로 볼 수 있잖아요. 반성하게 된다. 저도 그 모태솔로 보면서 그분들이 현실에서 만났으면 제가
진짜 친해지기 싫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있으니까 저도 너무 응원하고 싶고 그냥 사람이 다양한 매력이 있는 건데 굳이 트레이닝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그걸 고치려고 뭐 발성 트레이닝, 운동 막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뭔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역시 콘텐츠가 좋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메뉴 K-팝 데몬 헌터스 어떠셨어요? 저는 콘텐츠다 보니까 또 별점 5점 중 좋은데? 별점. 저는 4점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사실 저는 보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눈물이 났단 말이에요. 감동적인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장면? 모르겠어요. 막 되게 감동의 눈물. 근데 저도 눈물 흘렸어요. 흘렸는데 그리고 막 골든의 그 가사도 되게 심금을 울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울면서 봤는데 그럴만했어요. 진짜 애견이 많다. 진짜 애견녀다. 근데 이제 조금 뻔한 서사가 있기는 하다 그치. 보니까 막 5점까지는 아니고 4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4점 정도? 저도 그렇게 감동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뭔가 팬을 위해서. 저는 제가 눈물 흘렸던 장면은 그 팬이 길에서 굿즈 들고 막 하고 있는데 우리 팬이다 이러면서 막 그런 장면. 맞아요. 저 그때 울었어요. 그 장면이 레전드잖아요. 솔직히. 눈물이 막 쭉쭉 나면서. 무튼 그래서 그런 K-팝 문화 잘 반영돼 있고 또 지금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한국의 위상 올라가고 국뽕 TV 그러니까 국뽕 TV가 되고 그래서 좋았다. 근데 저도 똑같아요. 스토리가 막 엄청 너무 새로웠다 이건 아니어가지고 4점. 좋습니다. 네. 밈슐랭은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